오랜만에 뵙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곡항 배낚시 오랜만에 뵙는데 이번에 바다 자라님께서 전곡항 아니라 다른 곳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저 요새 핫하다는 고흥 쪽에 이제 돌문어 낚시를 다녔어요. 돌문어 낚시 어떠셨어요?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제 출적 버스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낚시 자체는 상당히 즐겁고 매력적인 낚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문어 낚시를 하면 열광을 하는구나. 제가 문어 낚시는 딱 두 번째 갔던 거였거든요. 그 재작년에 여수 쪽에 갔다가 문꿈이라고 하죠. 한 요만한 거 9마리를 급여해서 이제 첫 번째 낚시하면서 장어를 했었는데 이걸 잡으러 여기까지 왔어? 그랬었는데 이제 또 삼촌들께서 한번 가보자고 제가 갔다가 사이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리수는 한 30마리 조금 못되게 잡았는데 그래서 26일날 또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문꾸미 같은 이제 작은 쭈꾸미만한 문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수 쪽에는 현재 그렇게 나오고요. 고흥 쪽이 좀 시즌이 빠르다 보니까 어제 이제 평균 사이즈는 제가 28마리를 그저께죠. 28마리를 잡았었는데 평균 사이즈 머리가 이제 주먹 한 요 정도만 하죠. 사이즈 상당히 좋네요. 네. 큰 어, 거는 뭐 주먹 두 개는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오. 1kg 넘는 사이즈. 키로 한 300, 400 정도 된다고 이제 주변분들 말씀하시고요. 올해 그 제일 핫한 장르 중에 하나가 문어 낚시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지금 올해 광어도 좀 나오는 게 좀 주춤하고요. 참돔도 이제 산란시장 끝나고 나서 주춤한데 요즘 이제 갈치가 금어기에 들어가면서 문어 낚시가 좀 많이 핫해졌습니다. 문어하고 이제 현재 이제 한치 그쪽이 한치. 좀 두 종류 낚시 중에서는 또 매미야층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흥, 여수, 아니면 뭐 남해 사천, 쪽. 네. 삼천포, 네. 예, 그쪽. 거제도 쪽도 거제도. 많이 예. 그 전에 별로 안 했던 장르인데 아마 작년부터인가 많이 지금 하게 됐죠. 네. 다녀오신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좀 자가 운전이 좀 힘들어서 그 출적 버스를 이용을 했고요. 안산에서 10시 반에 출발해서 그 고흥에 한 3시, 녹동에 한 3시 정도 도착을 해서 이제 조식을 먹고 이제 승선명도 쓰고 거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여수 쪽으로 가도 문어 그때 갔을 때 보면 30분, 40분을 출항을 했는데 배에 딱 올라타가지고 다들 채비 준비를 바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가 뜨기 전이니까 저는 뭐 해 뜨면 어차피 나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지 하고 배가 출항하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한 2분 정도 지나면 바로 끼게 선착장에서 배를 떼서 조금 나가자마자 거기서부터 낚시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채비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뭐 한 마리도 잡고 두 마리도 잡고 여기저기 올라오더라고요. 문어가. 그리고 포인트 그쪽 이제 보면 보통 4시 반에서 5시경에 출항을 하고 입항 시간이 2시인데 그래서 처음에 내려가기 전에는 낚시를 참 짧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포인트를 가장 많이 이동하는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곡항 이쪽보다는 낚시는 상당히 길게 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이동 시간이 거의 없고 거의 낚시 시간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국 바로 앞에 포인트가 형성된 있는 거네요. 이제 해가 뜨기 전에는 이제 한국 앞에서부터 포인트 이제 낚시를 하면서 해가 지면은 조금씩 이동해 5분씩 이동해서 뽑아 먹고 또 이동해서 뽑아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이동 거리가 짧고 네. 상대적으로 낚시 시간이 길고 네. 그러니까 새벽 한 4시 이후 출항해가지고 2시까지 네. 근데 오후에 좀 어제는 좀 조항이 좀 안 좋았었는지 한 2시간 반 40분까지 연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장님들이.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문어 낚시가 쭈꾸미 낚시하고 똑같겠지 이제 저는 이제 문어 초보니까 2년 전에 한번 해보고 어제 이제 두 번째 간 건데 어차피 두 종류 낚시는 바다 긁는 낚시니까 액션 살짝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쭈꾸미는 워낙 이제 바다에 깔려 있는 거에서 그 내 바닥만 잘 입고 잡으면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제 선장님 스타일이 배를 이렇게 뒤로 잡아가지고 직선으로 뻗게끔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세 번째를 섰는데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짓을 해도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나오고 흔들어도 나오고 애기를 아무것도 넣어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할 때는 저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조류가 죽었을 때 저는 5시부터 6시까지 남들 한두 마리 잡았을 때 저는 한 10마리로 독주를 했거든요. 근데 줄을 잡기 시작하면서 뒤에 분은 10시에 밥을 먹는데 그쪽은 점심을 7시부터 10시까지에 20마리를 뽑아냈어요. 그 사이에 저는 3시간 동안에 2마리밖에 못 잡고. 근데 이제 조류가 날리기 시작하면서 조류장이 세니까 지금 여기 스커트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류가 약한 날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조류가 센 날은 이제 조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속조류가 세면 저항을 많이 받으면 감 느끼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 뒤에 있는 분들이 애기를 3개 달고 거기다 이제 스커트도 달고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점심 먹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한 16마리 뽑아냈는데 동안에.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물때라고 해도 조류나 바다 상황에 따라서 채비를 변형하고 응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대강어 낚시나 이런 것처럼 문어 낚시도 포인트에 먼저 진입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선장님께서 좀 이렇게 진입해 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쪽 계속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항이도 앞쪽에서 이제 항이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선장님 배 이제 모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떤 선장님들은 이제 앞쪽으로 이제 배를 잡아주시는데 통상적으로 대강어 시즌이나 이쪽에서 조류를 할 때는 보면 조류가 이렇게 받으면 한쪽은 이제 배 밑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배 바깥으로 날리고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은 이제 타이트하게 잡으신다고 좀 쭈꾸미 시즌 타이트하게 잡듯이 이렇게 배를 밀어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계속 뒤로만 들어가는 거네. 예. 그래서 뭐 앞쪽으로 들어가면 뭐 배가 돌아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선장님 스타일은 뒤로 배를 해주시는 스타일이라 좀 앞쪽에서 쓰신 분이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보셨어요. 그렇구나. 그런 어떤 포인트 배 자리에 따른 조건도 확실히 문어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채비들 스커트나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이거 웜도 있고 꼴뚜기 같은 거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근데 이런 거를 써서 좀 좋을 때가 있고 약간 이게 너무 조류를 타면서 이제 바닥을 좀 잘 못 짚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네요. 네. 이거 없이 쓰는 거는 그 도래만 해서 쓰는 거죠.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게 도래 위에 거는 한 4호 정도 되고요. 밑에 거는 이제 10호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기존에 팔고 있는 기성품 도래고요. 저는 그래서 채비는 그냥 후킹을 보통 이제 3개씩 달아서 쓰시는데 후킹을 강하게 하면 2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이거 제가 수작업으로 문어가 좋아하게끔 반짝이 테이프를 붙였고요. 그리고 애기를 요새 뭐 핫하다는 제가 금비는 뭐 주문을 못 해가지고요. 요거랑 어제 오전에는 색동애기 그리고 이게 색동애기인데요. 왕눈인데 이거 뭐 가격이 요새 쿠팡 보면 이게 너무 핫해가지고 1,500원까지 그래요? 올랐더라고요 이게. 오 귀하구나. 귀한 애기라 삼촌이 저도 구해서 사주셨는데 이번 문어 가실 때 다시 뺏어 가신다고 했어요. 구하시지를 못하셨다고. 아 색동이가 문어의 인기군요. 요새 핫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요렇게 들어가게끔 채비가 요렇게 들어가게끔. 근데 이렇게 해도 애기 3개 쓰신 분들보다 제가 뭐 좀 뭐 후킹 미스가 많았던 건 아니고요. 한 3-4마리 정도 빠졌는데 좀 문어가 좀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속조류도 셌고 바람이 좀 강하게 불었어요. 그럼 줄을 잡는다고 해도 조류는 세지잖아요. 근데 문어 사이즈가 크니까 문어가 올라오면 날개를 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감는다 감아도 이게 저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살점이 뜯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좋았냐면은 4점대 갖다 감는데 대강어 팔자 뭐 이런 건 대강어 팔자는 드랙 차고 이제 들어가는 저기는 있지만 그거 대강어 팔자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릴 핸들을 돌리는 게 힘들 정도로 큰 것들은 그 정도로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이 뭐냐면은 쭈꾸미 낚시할 때는 애기가 있으면은 쭈꾸미는 이렇게 튀어서 애기 위에 올라타요. 근데 문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애기가 있으면은 발을 뻗어서 잡거든요.
발을 뻗어서 잡다 보니까 무게가 느껴졌을 때 바로 치면은 다리만 걸려서 살점이 떨어져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느껴지면은 한 뭐 5초 정도 더 기다리면은 하나, 둘, 셋 얘가 한 다음에 당겨서 이제 올라타요. 그때. 감싸 안았어요. 네, 그때 올리면은 거의 안 떨어지고 거의 올라와요. 근데 이제 성급하신 분들은 뭐 무게가 느껴지면은 바로 그냥 쭉 당기면은 올라오다 다리만 떨어지고 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낚시를 하는데 이제 그 광어 이제 다운샷에 이제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입질 들어오면 이제 후킹 매기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액션을 주죠. 뭐 위에서 초리대를 뭐 똑똑똑 흔들어 주든지 아니면 조류 센 때는 바닥에 살살 찍어주면서 이제 그 조금 띄워서 이렇게 가는데 입질이 들어오면은 이제 광어처럼 임팩트 있게 후킹을 하면 살점이 떨어져 버리고요. 그냥 쭉 뽑듯이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어가 애기를 2개 물고 온 건 없었어요. 저. 하나에 뭐 다리 2개, 3개가 걸려서 오는데 그게 이제 천천히 후킹을 해야지 근데 몸에 이거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더 기다려 줌으로써 이제 애기를 감싸 안을 때까지 두 마리나 세 마리 애기를 감싸면 훨씬 더 안전하게 네. 끌 수 있는데 잡을 수 있는데 좀 하여튼 기다려줘야 되네요. 네. 물론은.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채비를 해서 썼고요. 오후에는 어제 뭐 애기를 수차례 교체를 해봤었는데 네. 이 고추장 애기하고 요걸로 재미를 봤었어요. 근데 이게 하프로 그 크리스탈 애기 네네. 재미를 봤었는데 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작년에 사가셨던 네, 작년에 사갔던 건데 이제 문어 얘기는 뭐 고가 얘기들이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좀 요새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색동이나 뭐 금비 뭐 요거 은비 뭐 홍비 청비 뭐 요게 핫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비는 제가 구하지를 못했고 써봤는데 색동은 오전에는 그런저런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전래동화에 나오는 거 같아. 오후 시간에는 오히려 고추장 계통 요거 고추장 계통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레이저 컬러 뭐 어제 요주리를 쓰진 않았는데 그냥 이미테이션 그 요주리를 그 레이저를 썼었는데 레이저 컬러하고 요거 2개 물렸을 때 그리고 요렇게 물렸을 때 그때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내추럴 컬러는 잘 안 쓰나 봐요. 저는 이제 처음이라 몰랐는데 어제 이제 저 갔던 날 고흥 조가에 보면 이제 내추럴 컬러인데 저희 카키색이라고 해가지고 갑오징어 애기 쓰셨던 분들이 재미가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로 봐서는 이런 컬러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내추럴 컬러. 네. 저는 내추럴 컬러를 아예 안 갖고 갔거든요. 아 어제는.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이네요. 완전 진짜 어필 네. 중에 어필 컬러하고 내추럴로 제일 자연스러운 컬러. 그도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요즘 뭐 이제 문어 하실 때 뭐 예전에 전통 방식인 그 돼지 비계를 쓰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집어대도 종류가 많이 나와가지고.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네. 제가 써보셨어요?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아예 시작하면서부터 뿌리고 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제 조가로 봤을 때는 제가 잠을 거의 한 이틀 동안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잔 상태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커피를 한 7캔을 마실 정도로 너무 몸이 처져서 그랬는데 효과는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한두 마리 잡고 할 때 제가 시간대에 몰아서 한 10마리를 잡지 않았을까. 근데 뭐 과학적으로 제가 뭐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쨌든 자원하신 거잖아요. 그 배에서는 뭐 18명 타는 배에서는 제가 28마리를 장원을 했고요. 18명 중에. 예, 못 잡으신 2등이 24개 이제 찍으신 분이 2분 나오셨고 나머지는 10개 때 그리고 10개 미만 때도 한 서너 분 계셨었고 3마리, 4마리 잡으신 분도 있었고 노리노리 타코라이다 이런 방식으로 뿌려주는 애기에다가 그러니까 스프레이 이게 문어 낚시 전용 스프레이 출항해서 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채비를 잡고 그냥 여기다 뿌리는 뿌리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투어하고 또 이동할 때 또 뿌리고 이런 식으로 사진 있으시죠? 문어 전체 영상은 어. 액션캠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사진 좀 첨부해가지고 여기 영상 좀 만들어 주시고
아무튼 재밌게 다녀오셨네요. 어쨌든 올해 제일 핫한 장르가 문어 낚시인데 설명 잘 들었고요. 요령 아까 5초 정도 기다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2마리로도 후킹만 잘하면은 2마리 정도 다뤄도 되고 봉돌은 뭐 그날 다를 거고 이제 배에 어떤 그 진입하는 방향이 좀 유리하고 아무래도 그리고 어떻게든 바닥에 붙여져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붙여야 되고 그 애기는 흔들려서 그 네. 액션을 줘서 문어를 유혹을 해야 됩니다. 거의 뭐 100% 바닥에 끌어야 되죠. 거의 예, 예, 바닥 네. 거의. 끄는 만큼 네, 나옵니다. 끄는 만큼. 그래서 물이 안 갈 그러니까 때는 그리고, 좀 흔들어졌고요. 어제는 물이 안 갈 때 거기가 보면은 그 합사도 제가 그 라인 시스템 1.5를 썼거든요. 보통 이제 문어 할 때 뭐 2호, 3호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라인 시스템 1.5 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밑걸림이 통발이나 이제 문어 단지에 걸리는데 바닥을 끌고 가면 이렇게 끌려서 가다 보면 라인이 쓸리거든요. 그럼 한 두세 바퀴 감아서 이렇게 들어준 다음 일정 시간 지나고 다시 내려주면 낚시하고 그리고 바닥에 걸렸으면 이게 뭐 단단하게 걸리는 게 아니라 텐션 한번 먹였다가 그 풀어져 버리면 그냥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1.5를 썼음에도 채비 터지면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하고 가느다란 합사 쓰신 게 또 주요했을 수도 있네요. 합사를 얇게 쓰면 감도도 오히려 좋고요. 날리지도 않고 날리질 않으니까. 애기를 2개 쓰는 이유도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의 감도가 저항을 이제 물의 줄여주기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문어 낚시도 조과 되게 차이 많이 나잖아요. 같은 배에서 네, 보면 그렇죠.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참고하셔가지고 그 바다자라님 경험에 맞춰서 뭐 스커트 사용하실 때 사용하지 않으실 때 그다음에 스커트는 예. 제가 볼 때는 물이 안 갈 때는 네. 좀 써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물이 갈 갈 때는 때는 좀 빼고 예. 그냥 이런 도래류로 예. 하고 바닥 잘 유지하시고 챔질 너무 성급하지 않고 기다렸다. 예 그다음에 뭐 내추럴 컬러나 이런 어필 컬러 잘 섞어가지고 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문어 낚시 요즘 가장 그 유행하는 낚시인데 잘 다녀오신 얘기 그 들어봤습니다. 좀 좁아요. 26. 아 그러니까 갔다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또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또 이번엔 장원하셨는데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 제가 초보라 이제 문어낚시 2번밖에 못 해봤어요. 운 좋게 그러니까. 2번 더 장원을 네. 하긴 했는데 좁으신데도 많이 느끼고 오셨네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